불륜 사실을 알게 된 아내로부터 연락이 와서 만나러 갔더니 너 내 남편이랑 바람핀 거 맞지? 여기다가 너가 각서 하나 쓰면 내가 너 용서해 주겠다. 소송 제기 안 할 테니까 여기 각서에 사인해라 라고 하는 경우에 그 말만 믿고 덜컥 각서를 쓴 경우 과연 어떻게 될까요? 상상한 대로 희망을 드리는 박상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불륜 소송에서 피고 입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관해서 하나씩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제가 도입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륜 사실을 인정해주는 이 각서 쓰면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라는 원고의 말을 믿어도 될까요? 일단 법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원고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부재소 합의라는 겁니다. 좀 어려운 용어지만 내가 원하는 걸 네가 할 경우에는 내가 너한테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 라는 합의인데요. 이게 인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합의서,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피고 입장에서는 원하는 대로 각서를 써주기 급급하지, 저도 그러면 제가 원하는 서류를 하나 써주세요 하면서 부재소 합의서를 내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건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원고는 왜 이걸 써달라고 할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는 불륜에 대한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자백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내가 불륜한 사실이 맞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당시의 상황을 모두 녹음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내 입장에서 또 내 남편이랑 모텔도 가고 여행도 가고 간 거 다 너지 라고 했을 때 긴 건 기다, 아닌 건 아니다 라고 명확하게 반박은 하셔야 됩니다. 원고 입장에서 이렇게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정말 말 그대로 용서를 해줄까 말까를 고민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반성하는 모습, 뉘우치는 모습을 보면 그래, 내가 너 한번 용서해주고 내 남편이랑도 이혼까지 이르기에는 조금 그러니까 그래, 이 일은 내가 가슴에 묻으마 하는 경우, 두 가지 케이스가 다 존재할 수 있다는 거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케이스처럼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 자백이 필요해서 이렇게 각서를 얻어낸 경우에는 당연히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소송을 제기받았을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좋은 건 변호사를 찾아가는 겁니다. 처음에 원고로부터 이런 연락을 받았을 때 즉각적으로 변호사부터 먼저 만났다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지만, 만약에 그게 아니더라도 소장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빠른 시일 안에 변호사를 찾아가셔서 같이 의논을 해보셔야 돼요. 이렇게 지금 원고가 소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있고 거기에 이제 증거 같은 것들이 같이 첨부가 되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대응을 할지,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내가 이런 사실이 없으면 부인하는 겁니다. 나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근데 문제는 각서를 써줬잖아요. 그러면 이 부인하는 게 별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네가 그때 이 각서를 왜 써줬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두 번째로는 인정하는 겁니다. 어디까지? 실제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그 구체적인 행위에 관해서만. 원고가 부정행위 기간이라든지 그 방식이라든지 침해 정도에 관해서 보통은 과장하거나 왜곡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관해서 사실대로 실제 내가 한 행위가 있고 내가 아닌 행위가 있다. 그런데 이걸 뭉뚱그려서 다 나한테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라고 해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에 관해서는 깔끔하게 자백을 하고, 그리고 반박해야 되는 부분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반박을 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뭘 하셔야 되냐면 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을 취하셔야 됩니다. 피해라는 것은 두 가지로 크게 또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 피해는 뭐냐면 금전적인 피해입니다. 보통 원고가 소장에서 청구하는 청구 취지 금액은 3천만 원, 많을 경우에는 한 5천만 원까지 됩니다. 근데 그 금액 중에서 내가 최대한으로 감액할 수 있는 부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객관적인 증거가 나타난 부분에 관해서는 인정을 하는 거죠. 이건 도의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내가 소송 전략적으로도 반성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부분은 뭐가 되냐면 보통 이제 소장을 송달받는 시기부터 바로 그 피해가 시작이 되는데요. 자꾸 집이나 직장으로 서류가 날아갑니다. 날아가서 주변 사람들이 내가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 굉장히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법정에 나서야 되는데 이 부분도 심리적으로 좀 위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은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일거에 다 해소가 됩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직접 서류를 송달하고 서류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재판에도 당사자가 나가는 경우는 제가 진행하는 케이스에서는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원고로부터
너의 가족이나 직장이나 지인에게 이 사실을 다 알리겠다라는 협박을 받는 그런 또 정신적인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형사 절차를 통해서 또 해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상간자 소송의 피고 입장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지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고, 가장 중요한 건 초기에 대처를 잘하는 겁니다. 일단 문제 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주변 지인들과 의논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를 찾아가셔서 내가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를 꼼꼼하게 확인을 하셔서 각서를 써준다든지 자백을 한다든지 이렇게 피해를 확대하는 방법은 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